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반기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네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한 5, 6개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초 이론, 기출 원전,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에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5개월 정도의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이 하반기 학습 전략을 간략하게 저랑 같이 한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피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힘들 게 뻔히 아는데 저는 맨날 뭐 그냥 저 혼자만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 고문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시험을 보는 주체는 자기 개인 스스로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자신의 능력의 극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반 교육학 또 전공 우리 둘 다 중요하죠. 일반 교육학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이제 논술 형태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 쉬고 난 다음에 10시 40분부터 또 90분간 또 전공 A 2교시 문제를 또 40점 만점에 막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40분 쉬면서 또 그 사이에 간단한 뭐 음식이라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전공 B로 또 달려가서 3교시에 또 40점 만점 해서 결국 우리 80점 만점에 도전할 텐데, 실제로는 뭐 80점 만점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또는 그때 조금 기억이 안 나서 또는 잘못 이해해서 뭐가 좀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은 실제로는 이제 80점 만점에 도전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70점 이상 이걸 목표로 해서 뭐 기평 한 3문항 정도, 또 서술형 1문항 정도, 그러면 한 10점 정도 빠지겠죠. 또는 뭐 기평과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해갖고 한 70점 이상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다가오니까 시험에 있어도 오전에는 좀 일반 교육학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심 전부터 좀 늦은 시간까지는 전공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 이거는 뭐 점수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교육학보다 전공이 4배 정도 많고, 또 실제로 중등은 이제 교과 교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교과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니까 전공의 점수가 높은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만점에 도전을 하지만 내가 10점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하겠다. 그 10점의 여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마이크로하고 세세하고 나오지도 않을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헛된 노력보다는 제대로 나올 거, 중요하게 나올 거,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일 거, 그 다음에 기존에는 안 나왔던 거, 또 중요한데 아직 안 나왔던 거, 또 이미 나왔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또 다시 나온다면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갖고 나름대로 이제 커리큘럼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학원계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10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특징으로 보면 내용 타당도를 고려해서 좀 주요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다음 또 작년이나 이렇게 시험을 좀 해보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스포츠 지도사 문제 가운데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지도사 문제를 출제한 그 위촉된 출제 유형 가운데 우리 임용 시험에도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출제한 내용 가운데도 좀 이건 다시 한번 임용에 물어봐도 좋겠다. 또는 다른 분이 출제한 내용을 조금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임용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예상하여 이 문제풀이에 이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교육학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신규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총론적 관점 또는 강론적 관점 이런 것들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이번 그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이론과 체육교수법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어떤 교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 내용도 이 안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내용학에서 역학, 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체육 사철학, 체육 지정평가 이와 같은 내용들 내에서 기존에 기출됐던 내용 가운데도 응용돼서 나올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상을 해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역별 문제풀이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여 그 안에서의 총론, 그 다음에 강론, 그것을 기존의 그 2015에서 다뤘던 총론과 강론에서의 내용과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어떤 비교, 그러니까 2015의 총론 강론에서의 내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그 어떤 비교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를 갖고서 이것들을 문제풀이에 충실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커리큘럼 내에서는 굉장히 특정하게 제가 보는 부분은 특히 이 스포츠 지도사 문제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또 다뤄진다. 이 부분들을 아시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만 정확히 보십시오. 그러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루어지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갖고서 이것을 실제 시험에서의 적응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요. 2개월 동안 8회, 8번의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데요. 토요일 날 10시 40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2교시, 3교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실제와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역학이라든가 생리학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강점 있는 걸 더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체육사라든가 스포츠 사회학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교과 교육학 쪽에서 암기 부분에서 자기가 좀 약점이 있다. 그럼 그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 뭐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 시험 보는 상황과 유사한 조건 내에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실전 모의고사는요, 8번의 그 모의고사 동안 실제 시험과 동일한 동형 난이도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에서 본 그 점수 1, 2, 3, 4 계속 하다 보면 그 점수가 이제 변화 패턴이 있고 거의 시간이 갈수록 자기 점수가 되는데요. 그 점수랑 거의 실제 시험이랑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동형 난이도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11월 마지막 주에 시험 볼 때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출제위원들을 거의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 출제위원들, 그 시험에 들어간 출제위원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분석한 모의고사를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영역, 예를 들면 심리에 누가 들어갔다, 생리에 누가 들어갔다, 역학에 누가 들어갔다, 사역에 어디 갔다, 체육사철학에, 교과교육학에 누가 들어갔다 하면 그 출제위원들의 성향이 어떨지를 분석하여 그 출제위원의 성향에 맞는 것을 모의고사에 반영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해버리면 그것은 실제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녹여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여서 출제된 그 문제 해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실제 나올.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 받아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내고 그 안에 해설을 들으면서 김용호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이번 출제형과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는지를 그 안에 내용으로 꼭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결국 최종의 합격은 60점대 후반 이상을 맞는 사람과 30점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60점대 후반을 맞는 사람과 60점 중초반 그 밑으로 맞는 이 사람들 간의 차이. 그 차이는 실제로 5, 6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 5, 6점 차이가 실제 출제위원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분석한 모의고사를 접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극대화시키고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합격, 불합격은 0.1점 차로 떨어지나 20점, 30점 떨어지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0.1점 또는 1.2점, 4점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죠. 20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제 모의고사 보고 뭐 한다고 해서 70점 이렇게 못 맞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못 맞아요. 근데 50점대 중반이 60점대 중반이 되고 60점대 중반이 70점대 중반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초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번 저희들 영역형 문제풀이라든가 또 실전 모의고사의 목표가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공시험의 적응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을 보면요. 예, 결국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 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68점이라고 친다면 68점 또는 65점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 알파가 기대하는 이 플러스 알파는 그것은 실제적인 출제위원의 성향에 맞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예상하고 같이 예측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절대 이 플러스 알파 안 나와요. 거의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상황은 뭐냐? 그 시험 상황에 적응에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플러스 알파가 단 1점이라도 나오고 2점이라도 나오는 건 출제위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을 때 그때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점 맞을 사람이 68점, 70점 이렇게 맞는 거고요. 68점 맞을 사람이 72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고 제가 또 출제위원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머리 뜯고 하는 게 뭐 뜯을 머리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적응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문제 풀어나가는 거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힘든 작업을 90분 90분 실제와 같이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풀어내면서 끝까지 풀어내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디 그냥 스타벅스라든가 그냥 카페에서 대충 푼다든가 어수선한 환경에서 푼다든가 그러면 시뮬레이션과 적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피크 퍼포먼스 못 낸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열심히 여기 수천 문제 나오거든요. 이 수천 문제에서 나오는 거 제가 암기하는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3개월 앞두고 예를 들면 이 영역별 문제풀이 쭉 끝나고 난 시점에서 제가 스탠바이 큐 하고 이게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하면 그냥 그때는 정말 죽어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과 같이 풀어내고 출제원 성향이 반영되고 그 안에서 제가 행간에 숨어있는 그 출제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적응력을 키워나면서 마이너스 알파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한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의고사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말 덥고 힘들고 지쳐요. 그 시기가 왔어요. 이걸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덥고 힘들 때 영역별 문제풀이와 같은 거를 통해서 엄청난 문제의 양 속에 파묻히면서 정신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모의고사로 가서 실제 시험과 같이 막 달려나가야 돼요. 쓸데없는 내용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내용 거기에 집중하면서 있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남은 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컨디션 싸움이거든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그렇지만 인생을 걸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정말 이 5개월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생각으로 하반기에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나 덥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또 가을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거의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까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대충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살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몸살 걸렸을 때 차라리 하루 이틀 푹 쉬어주는 용기도 필요해요. 골골골골골골 하면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하루 이틀 푹 약 먹고 쉬고 잠도 푹 자고 컨디션 일으키고 그래서 그냥 책상에 마냥 그냥 10시간, 12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집중력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정확한 내용 딱 집어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이미 암기 시작한 것들은 빨리 암기하셔야 돼요. 예.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동등하게 놓고 암기하면 안 돼요. 1순위부터 다 암기해 놓고 그것이 다 암기가 되면 후속 순위로 나오는 후순위 거를 그 다음에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나머지 5개월에 여러분의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굉장히 소중한 시간 하반기에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영역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속에서 공부에 늪에서 즐겁게 스트레스에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